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가신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사례가 5% 이하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감염 경로를 방역망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여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큰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료 인력 중 감염자는 4월 3일 0시 기준 총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4%입니다. 선별 진료 중 감염 노출이 된 3명, 확진 전 환자 진료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66명,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으로 노출된 32명, 지역사회 감염 101명, 기타 39명입니다. 아직 확진자 치료 중 감염으로 확진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4월 3일 이후 역학조사 중인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 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진입 과정과 의료기관 내 진료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진입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벼운 감기 환자, 만성질환자는 전화상담, 처방, 대리처방, 화상진료 같은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내 방문객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수요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비축하는 한편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 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동선 구조에 대한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의료 인력의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되 진료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의료 인력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해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 자체적인 감염 관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을 선정 연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는 지역별 감염병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대상의 감염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의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되었고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 상황판을 활용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탈 여부를 3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 이탈의 경우에는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 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합니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다중의 이탈자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염병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분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300만 원의 벌금이고요.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어기신 분들은 강화된 법에 따라서 1천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검역 단계에서 해외 입국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정상의 여부뿐만 아니라 정상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는 건강 상태 질문서에 거짓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해열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 과정을 통과하고 또 지역 사회로 진입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솔직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하게 체크를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검사를 통해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저희가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2주간의 격리 기간 중에서 격리 상태에서 증상 여부를 계속 보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우리 국민께서 이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났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 공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아마 여러 서비스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쪽 소관이라서 지금 좀 파악되는 대로 다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